네, 지난해부터 줄곧 올해 미국을 시작으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랐는데요. 미국이 1분기 성장률이 2%에 달하면서 경기 침체 없이 지나가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해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조용히 지나갈 수 있을까요? 박찬영 해설위원과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온다고 여러 매체에서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빗나간 걸까요? 지금 지난해 많은 경제 기관들이 이르면 올 1분기부터 미국 경기 침체 빠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미 6개월 지났는데 침체 지금 안 왔고요. 네. 특히 미국이 소비와 그리고 탄탄한 고용을 중심으로 이걸 지금 버티고 있는데 소비 같은 경우에 5월에 보면 소매 판매가 0.3% 증가했거든요. 여전히 가계는 쓸 돈이 지금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돈이 있느냐? 바로 임금이랑 그 고용이 받쳐주기 때문인데 미국의 실업률이 현재 한 3.7% 됩니다. 네. 3%대가 목표대인데 이게 4.5%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경기 침체가 빠지게 되는데 사실 그래프를 보면은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저 파란색이 기준금리인데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다가 금리를 내리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보면은 2001년도 그렇고 2008년 실업률이 치솟게 되죠. 네. 그때 또 동시에 경기 침체가 오게 됩니다. 이 실업률은 사실상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이 금리를 내릴 때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올해 경기 침체 없이 지나가겠다, 앞으로 경기 침체 없겠다 이런 전망까지 하기는 조금 좀 섣부른 기대감이 없지 않나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를 이제 보면 답을 알 수가 있는데요. 금리를 올리다가 내리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고물가 상황인데 물가를 잡았을 경우, 네. 그러니까 목표 물가가 2%인데 현재 소비자 물가가 미국이 4%거든요. 근데 현재 상황에서 물가가 당분간 잡힐 가능성은 적죠. 두 번째 가능성은 외부에서 경제적 충격으로 인해서 기업들이나 아니면 요즘 얘기 많이 나오는 상업용 부동산 같은 데에서 충격을 받게 되면 빨리 기준금리를 내려줘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 경기 침체가 오게 되는데 경기 침체를 바라보는 지표 중에 대표적인 게 장단기 금리 차를 보게 됩니다. 네. 이 장단기 금리 차가 미국이 최근 그 9번의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는데 역전된 9번 중에서 8번이 경기 침체가 왔거든요. 그런데 가장 최근에 보면 이게 지난 1980년 이후에 40여 년 만에 최대폭으로 지금 역전폭이 벌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쉽게 말해서 보통 은행에 돈을 넣게 되면 1년 넣어주는 것보다 10년 돈을 묵혀둘 때 이자를 더 많이 쳐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금리가 더 높아야 되는데. 그래. 그런데 이게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장기 금리는 떨어지고 현재 고물가로 금리가 높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고금리로 돈 예금 받아서 대출해주면 그럴수록 적자가 나기 때문에 기업들한테 대출을 안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게 되는 건데요. 이 지표 말고 또 다른 대표적인 게 컨퍼런스 보드에서 이 경기 선행 지수를 봅니다. 이게 14개월 연속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경고 신호도 주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 신호를 주게 되는데 경기 침체 신호 줬을 때 항상 침체에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이후에 경기 침체가 오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하나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ISM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기업체들의 구매 관리자들은 새로 들어오는 주문이라든지 아니면 재고 상황을 잘 알 수 있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현재 상황을 물어봤을 때 이게 기준 50 이하면은 경기 수축기인데 이게 8개월 연속 수축기여서 지난 금융위기 이후 최장기간 지금 경기 수축기에 빠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연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1년 안에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을 71%로 내다보고 있고요. 한국은행도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종료를 하고 이제 금리를 내리는 그 시기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빠르면 하반기 아니면 내년까지 좀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미국 경기에 우리가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가 지난달에 그래도 무역수지가 흑자로 지난달에 좀 나와서 좀 회복 신호가 아닌가 하는 기대감도 조금 있었는데 그건 이른가요? 이게 16개월 만에 무역 수지가 흑자로 돌아섰는데 이게 수출이 잘 돼서 흑자가 났어야 되는데 수출은 9개월 연속 감소를 했고요. 사실은 수입
수입이 크게 줄면서 무역 수지가 흑자가 났기 때문에 이게 꼭 긍정적인 신호만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경기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있거든요. 통계청에서 나오는 자료인데 이거를 보면 최근 7개월 연속으로 이게 수축기로 내려가다가 지금 멈춰섰습니다. 98.4에서 멈춰섰는데 이 신호가 이제 반등의 신호다라고 내다보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게 대략적으로 6개월 뒤를 보는 건데 이게 5월 지표니까 대략 12월부터는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만 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미국에 대한 그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중국은 내수 회복이 여전히 더디고요. 그나마 그 간극을 미국이 메워주고 있는데 미국이 만약에 하반기 이후에 경기 침체에 빠지게 네. 되면 우리나라도 좋지가 않게 되고요. 오늘 정부에서 합동 브리핑을 했는데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전망보다 낮춰서 1.4%로 내려잡았습니다. 네. 수출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잡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얘기만 전해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좀 씁쓸한 이야기 오늘 또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